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한 가을 날씨입니다. 저는 지금 서산 중앙공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러시아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자, 미국으로 와서 뭐 렌트카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렌트카에 또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희의 이제 주제는 미국에 와서 차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각 주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험 요건이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우리가 이제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liability, 그리고 이제 full coverage, 그러니까 양쪽을 다 커버리지하는 이제 comprehensive 이제라고 하는 보험 요건을 어떤 걸 요구할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보험증까지 제시를 해야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차량 등록을 하고 실제로 운전할 때 보험을 구입을 하지 않고 경찰에 걸려서 또 심각한 페널티를 내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떤 요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험 구입은 처음 등록하실 때는 이래저래나 아마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에게 이제 의문이 뭐냐, 외국인도 과연 미국 내에서 보험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대답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많은 보험사에서는 주로 미국인들을 위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에이전트, 보험 판매사나 또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업체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중에 이제 제가 제일 미국 전역에 깔려 있고, 또 온라인에도 영업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즉 각 동네마다, 도시마다 그 보험 에이전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에이전트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결정하고 보험 커버리지를 결정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제일 합당한 그 회사로는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이 보험회사는 미국 전역에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다소 특별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방문을 하셔서 한번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시기 전에 한 가지 추천사항은,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혹시 한국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험사에서 발행한 뭐 보험 이력서라든지 사고 운전 경력 뭐 이런 것들을 영문으로 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훨씬 더 미국의 에이전트가 외국에서 방문하는 분들의 여행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저렴한 뭐라 그럴까요, 코테이션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없으시면은 다소 현지인들보다 비싼 가격을 낼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통상 뭐 미국에서 대부분 사람들 생각하기에 한 달에 컴프리헨시브, 그러니까 양쪽에 책임자 보험, 그 다음에 내보험까지 다 커버하는 거를 어느 정도 했을 때 한 100여 불 정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통상이고, 대개 이제 6개월 단위로 냅니다. 600불, 뭐 800불, 뭐 이런 선에서 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100불 정도의, 월 평균 100불 정도의 보험을 양방 보험으로 사셨다면은 뭐 적절히 잘 사시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이런 기준점을 제시하니까 여건에 따라서 비쌀 수도 있고, 또 그런 점을, 그 다음에 컴프리헨시브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300불 이하에는 내가 그냥 내고 300불 이상부터 낸다든지, 또는 아니면 뭐 내가 무보험자 보험도 들겠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내가 5만 불까지 뭐 1인당 5만 불까지 의료보험비를 낸다든지 뭐 등등
그런 여러 가지 그 커버리지의 조건에 따라서 보험료 가격이 오르고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유의하셔서 비교하시고 미리 스타디를 하고 또 이유되게 기본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가서 에이전트에 가서 협상을 잘 하시면 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이 차량 보험을 구매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보험을 갖게 되시면은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멕시코 넘어갈 때 보험 필요하지 않을까? 카나다 넘어갈 때 보험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상으로 이제 카나다 넘어갈 때는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카나다에서 뭐 경찰들이 그냥 보험증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보험을 가지고 카나다에 넘어가서 카나다에서 사고가 냈을 때 카나다에서 보험을 지불하지 않는, 예를 들어 스테이트 팜이라든지 가이코 같은 데에서는 미국에서 보험 들어도 카나다에서 넘어가면은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 차량이 이 멕시코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멕시코용 국경에서 넘어가는 국경 미국에서 거기서 멕시코 보험을 로컬에서 구입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보다 다소 비싸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셔서 구입하셔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뭐 참고적으로 멕시코 법에는 국경에서 25마일까지는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자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차량이 자유롭게 미국 차량이라도 멕시코 25마일 국경 보더라인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에서는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셔서 잠시 잠깐 멕시코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으나, 깊이 멕시코에 들어가실 때는 이제 어느 길목에 있든지 체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문 검색을 당하시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MMS인가 뭐 MMF인가 뭐 하는 그 비지터 방문 카드도 마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랜드 멕시코에 들어갈 수 있는 보험 카드도 준비를 하셔갖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보험에 관계된 얘기는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사실 이번 영상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자, 그 다음 이슈인, 그럼 나는 미국에 도착해서 렌트카도 아니고 그러면 차량을 구하면은 어떤 차를 구할까?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 과연 어떤 차를 구할까? 이 차량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마다 오버랜드에 대한 그 목표치도 다르고 또 라이프 스타일 있죠. 여행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자,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기간에 좀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렌트카는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차량을 구매를 하면은, 자, 그럼 어떤 차량을 구할까? 이것도 여러분의 스타일이니까 저는 그냥 방법론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클래스 A라고 그래가지고 버스 있죠. 버스 크기. 그런 거는 이제 오버랜드 하는데 크게 이렇게 파퓰러하지도 않고 아주 뭐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일단 그건 빼버리고, 자, 우리가 이제 말하는 클래스 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말하면 미국 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모로홈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캠퍼카? 뭐라고 얘기하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림에 보이다시피 이런 차량을 클래스 C라고 합니다. 자, 이 클래스 C는 일단 뭐 여기 장단점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차가 크니까 편하고 좋아요. 그죠? 여러 가지 편의 시설도 열 수가 있고, 서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샤워장까지 열 수도 있으니까 공간도 넓고 편의 시설이 좋다. 자, 장점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다 단점입니다. 자, 단점은 뭐냐면 일단 이제 구매 가격이 미국에서 한 2년, 3년, 4년 정도의 차량들은 대개 10만 불이 평균 가격일 것 같아요. 하나로 약 한 1억 3천 정도의 가격을 현금으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단점이 뭐냐? 뭐 여러분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까 언젠가는 이제 판매를 한다 했을 때 감가상각비가 많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세니까. 그래서 이제 쓰든 안 쓰든 연식이나
또 이제 거리에 따라서 감가상각률이 좀 심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캠핑카를 타시는 분만이 필요하시는, 캠핑을 하시기 위한 분만이 이 목적으로 이 카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 통행을 위한 뭐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일반 생활용품으로 쓰는 자동차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미국에 사시는 분 같으면 뭐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팔 수는 있겠지만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불효불교 팔고 나가셔야 된다면은 하루아침에 이 차가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지만 이미 미국에서 포드에서 대량 생산으로 차가 생산이 된 게 이제 124년 됐어요. 그리고 예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승용차가 나오자마자 6개월도 안 돼갖고 포드에서 나온 T 클래스라고 하는 거 이제 뭡니까 그 차량이 있었어요. 그럼 뭐 6개월도 안 돼갖고 사람들이 이걸 뜯어가지고 캠핑카를 만들 정도로 미국의 캠핑카 역사는 미국의 자동차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왜냐? 웬만한 가정의 캠핑카나 수요는 이미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충족이 됐다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사셔서 단시간 내에 판다 하는 거는 조금 좀 유념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당연히 차가 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스텔스 차박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국경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오버랜딩을 하실 때에는 이 차량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레커멘드를 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나 카나다 내에서만 이 정도에서 운행을 하겠다 하면 가능해요. 하지만 시내 차박이나 또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을 이용하거나 시내 바깥에 나가서 트러커들 주유소라든지 뭐 이런데 하나 뭐 시내 같은 데서 하시기에는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제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모빌홈이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카나다나 여기에서는 도로들이 다 원만큼 다 잘 되어 있고 뭐 흙밭이라도 다 웬만큼 먼지 정도 날리고 다닐 수 있을 정도지 운행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나 이제 중남비라든지 이제 좀 험한 길을 달려야 될 때에서는 이 정도 차량의 크기는 상당히 전체 차량에 그리고 부하가 가고 진동이 있고 또 그리고 레벨링 하는 데 있어서 또 찌그러지고 하기 때문에 오버랜딩 하기에는 차 등치나 설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클래스 C의 이런 캠퍼카는 아마 미국이나 카나다 정도 내에서 오버랜딩을 하고 팔고 오시겠다는 정도밖에는 제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게 조금 경량화되어 있는 클래스 B,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화물용 밴을 이제 우리가 캠퍼밴으로 개조한 클래스 B 사이즈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가 상당히 좀 중간치형 정도의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간과 뭐 서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뭐 식당도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할 수도 있고, 또 뭐 두서너 명이 갈 수도 있고, 약간 공간의 여유가 있죠. 화장실도 좀 여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고, 또 적당한 사이즈이긴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이제 뭐라고 할까, 교차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거의 이제 약간의 단점은 뭐냐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좀 편한 차가 되겠죠. 경제적이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에 넘어가게 되면은 스텔스에는 그렇게 뭐 눈에 띄기 때문에 스텔스에는 큰 장점이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차량들을 이제 우리가 한 뭐 3년에서 5년 정도의 차량 가격은 대충 미국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한 저가 한 5만 달러에서 한 8만 달러 정도, 뭐 연식이나 안에 설비나 뭐 여러 가지가 또 차종이나 다르니까 한 5만에서 8만, 그러니까 한 6, 7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의 비용이 들 것 같아서 이 또한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와서 사시기에 뭐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사정이니까 제가 뭐 그 대충의 가격만 제시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 이제 C 클래스보다는 이걸 가지고 뭐 멕시코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좀 길이 험한 스탄 국가라든지 뭐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도 용기를 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단점은 뭐냐? 혹여나 제 레코멘드로는 디젤 차량은 사지 마시라. 디젤 차량은 미국에서는 환경 때문에 EPA 규정 때문에 요소수를 사용해야 되지만은 해외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하지 않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젤 차량을 가지고 나가시게 되면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젤 차량에서 쓰고 있는 인젝터가 왕왕 전체 차량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그게 또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 뭐 조그만한 뭐 그런 나라나 상점들에서 쉽게 그 부속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메인테너스가 발생을 하면은 미케닉을 구하기도 힘들고 부품을 구하기도 힘들고 한 디젤 차량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보다도 휘발유 차량으로 되어 있는 클래스 B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프레퍼런스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를 가지고 이제 미국 바깥에도 나갈 수가 있겠지만 똑같이 이 캠핑장에만 또 들어가야 된다든지 시내에 접근이 어렵다든지 또는 이제 차량이 급커브나 길저기 뭡니까 험한 사막길에서 운전의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감안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 모든 일에는 어디 100점짜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점 감안하셔서 클래스 B를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B는 미국에서 업체에서 아주 멋들어지게 잘 하셔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또 많은 미국 사람들은 클래스 B를 스프린터라든지 프로마스터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해서 자기가 DIY로 자기가 자작을 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보게 되면은 자작품도 있을 수가 있고 업체에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종으로 이거는 뭐 클래스 뭐라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클래스 X라고 그럴게요. X 그 별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차들이 있느냐면은 미니밴, 미니밴. 요걸 좀 미니밴은 조그마한 뭐 우리가 말하면 승합차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스타리아, 뭐 카니발, 뭐 이런 거이죠. 뭐 그랜드 스타렉스, 뭐 이런 정도의 큰 밴이 아닌 일정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미니밴 또는 이제 SUV, 뭐 트럭으로 된 건 전 별로 이렇게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 트럭에다가 위에 뭐 이렇게 박스카 만들어 가지고 캠핑식으로 나가면은 바로 눈에 띄어. 바로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뭐 그거 갖고 커다란 무슨 장소를 공간을 뭐 이렇게 얻는 것도 아닌데 그 트럭에다 뭐 팝업까지 뭐 만들고 나는 좀 그거는 트럭은 좀 그래. 그래서 하여튼 이런 클래스 B나 C에 속하지 않는 클래스 X들 중에서 아마 제일 큰 게 미니밴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SUV, 승용차 클래스들, 뭐 이런 정도, 세 종류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눈에 띄게
스텔스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스타렉스가 만약에 주차장 으슥한 곳에 놓여 있다. 그럼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어. 하지만 스타렉스가 미국에 가서 있다. 그럼 미국에는 안 파는 차거든. 예를 들어 스타렉스가 멕시코 갔다. 그럼 눈에 띄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클래스 B나 클래스 C처럼 뭐 차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저거 무슨 차야 하고 덜 눈에 띄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100% 스텔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클래스 X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차하고 그러실 때는 어둑어둑하고 눈에 안 띌 때 차들이 많이 있는 그 사이에 쏙 들어가서 있어가지고 가급적 내 차가 외국 모델이라는 것조차도 어둠 가운데서 이제 스텔스를 하고 그리고 해 뜨면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스텔스가 보다 더 용이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테크닉은 뭐냐? 그냥 잠만 자고 먹고 기본적인 에센스만 동작을 하도록 된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생활을 해야 되고 앉아서 요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또 장점이 많이 있죠. 자, 이런 차량을 갖고 있게 되면은 굉장히 롱 디스턴스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그 가스비를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차 한 대 정도 값에. 쉬운 예로 제가 몰고 다니는 시에나 미니번은 리터당 11.3km가 나와요. 리터당. 근데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5km, 6km, 7km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한 4km 정도, 4, 5km 정도 차이가 나시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 한 바퀴를 내가 뭐 한 10년 정도 더 여행을 한다 그러면 70만 킬로미터다. 그러면 70만 킬로미터 나누기 5를 하면은 몇 리터의 에너지 차이가 곱하기 뭐 한 1,300원 해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가스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뭐 비용 차이도 있지만 이런 종류의 클래스 X 클래스의 작은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새 차로 브랜뉴 카로 사시게 되면은 한 4만 정도. 왜냐하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거를 거기다가 뭐 아주 예를 들어서 시에나 같은 경우에 XL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최상급 안에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실내를 개조를 해야 되면 뭐 굳이 뭐 5만 불, 6만 불, 7만 불 가는 최고급형 뭐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실 필요는 또 사실 없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차만 엔진만 든든하고 어차피 차량을 뜯어내서 뭔가를 좀 손을 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이스 모델을 새 거를 사서 저렴하게 돈도 하고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 동안 고장 없이 그리고 스텔스를 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고민 끝에 일단 그러면은 짐을 많이 버리자. 쓸데없는 거.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안 쓰는 건 한 번도 안 쓴 거는 절대 차에다 놓지 말자 해서 옷도 줄이고 꼭 있어야 될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클라이맥 컨트롤, 에어컨, 그 다음에 히터, 자는 문제, 그 다음에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씻을 수 있으면 더욱 좋죠.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텔스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사고가 생겨서 내가 6, 7, 뭐 1, 뭐 혹은 보름 정도 내가 외지에 있어가지고 차량 수리도 안 되고 혼자 어떤 불행한 처지에 내서 혼자 서바이벌을 뭐 2주, 3주 정도 해야 될 경우를 가정을 해서 내가 어떻게 장거리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프로토콜이니까 여러분들은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뭐 A클래스는 절대 추천을 안 하고 렌트카 제외, 그럼 뭐 알아서 하시고 렌트카는 밖에 못 나가니까 미국에서만 놀다 가시라고. 그리고 클래스 B, 클래스 C, 그리고 거기에 들지 않은 클래스 X를 장단점을 잘 놓고 일단 클래스별로 차량을 결정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클래스 B 아니면 클래스 X에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무슨 이제 퀘스천이 우리에게 오느냐. 그러면은 그냥 뭐 맨 차에 그 뭐 의자 있고 2열, 3열 의자 있는데 거기에 뭐 꾸그러 자면서 거기서 밥 해 먹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는 컨버전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캠핑에 장기간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컨버전 이슈가 생깁니다. 아주 미국에서는 간단해요. 한국처럼 캠핑카들이 뭐 500만 원에 뭐 해줘요, 뭐 40만 원에 뭐 무슨 캠핑 키트를 팔아요. 미국에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미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서 자기가 DIY로 자기의 플랜에 따라서 자작을 하든지 아니면 비싼 돈 주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구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갈수록 선택의 사양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 B나 X클래스의 차량이 구입이 되셨다 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롱 디스턴스, 롱 피리어드, 여러분들이 장거리 주연이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왕이면은 남이 만들어 놓은 차를 타고 다니시게 되면은 누수의 문제, 유지 보수의 문제, 전기의 문제를 모르고 남이 만들어 놓은 게 보기에 좋았다 하면 비용을 많이 지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남미를 내려갔어. 거기서 사고 생겼어. 누가 고치실 거야? 누가 그 문제점을 아셔서 누수가 어디서 발생하고 전기가 어디서 문제가 있고 어떤 부품을 갖다가 교체를 하실지에 대한 아무 개념 없이 오버랜딩을 나간다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차량 밑에다가 배수통, 그러니까 오수통을 달고 갔어. 근데 거기 이제 금이 가가지고 물이 질질 흘러. 자, 그러면 그거 어디서 가서 고를까? 어디에서 금이 생기고 저걸 어떻게 내려서 어느 파이프에서 누수가 생긴지 어떻게 아실 거야?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에콰도르에 있는 어떤 뭐 미케닉이 그걸 고쳐주신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스페인 말이라도 제대로 교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나마 낫지만 차도 몰라, 말도 못해. 외딴 곳에서 여러분들이 매우 사소한 일이다 할지라도 일주일, 보름, 한 달을 낭비를 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노에 아무도 모르고 이런 데에서 고통을 받으실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용기를 가지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닐 작정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소양은 가지고 계셔야 돼. 그게 뭐냐, 내 차는 내가 알아야 돼. 따라서 저의 강력한 추천사항은 뭐냐, 목공을 하실 줄 아셔야 돼. 별거 아니야. 해보셔야 돼. 집에서도 직설하고 있죠. 바느질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시면 돼. 4, 5만 원이면 돼. 서큘라소라고 그냥 윙 해가지고 찍 밀어버리면 이렇게 합판 같은 거 자르, 그 두 가지면 돼. 드릴이야 누구나 다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집에서 내가 한번 차를 컨버전을 해보겠다, 나무 사가지고 해보실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셔. 두 번째, 이건 좀 어렵겠지. 사람에 따라서 전기 공부하고 오셔야 돼. 나머지 뭐 배관이라든지 뭐 옆에다 뭐 무슨 뭐 저기 뭡니까 싱크대, 그런 거 다 하실 수 있어. 그거 다 목공이야, 목공. 조금 어려운 거 뭐냐면 전기야. 왜 전기가 어렵냐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 불날까 싶어가지고 해놓고도 불안한 거야.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죠?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될까 안 될까도 불안하고, 목공이 안 되면은 뭐 조금 뭐 톱 잘못 썰고 그러면 그냥 가도 돼. 전기는 좀 불안해. 그래서 앞으로 제 영상의 방향은 어떻게 갈 거냐,
우리가 편한 생활한 거 아니잖아. 오버랜드는 뭐 레저로 가는 거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 들었어. 위험불사하고 우리가 오버랜드를 하는 목적이나 의미가 본인에게 없으시면은 그냥 미국에서 엔조이 하다가 가시면 돼. 그러나 제 영상의 포인트는 어디냐? 우리가 지평을 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호기심, 그리고 익스플로어,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어드벤처, 사나이로 태어났으니까 한번 작정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저 지경을 넘어서 지평선을 넘어서 가는 시라고 하시는 분이, 저도 목공을 안 해본 사람이야. 저도 전자전기 공부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새로 나온 인산철 배터리 놓고 저도 해본 지가 7년, 6, 7년밖에 안 돼. 다 해보니까 돼.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에 우리가 스탠드업,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레이즈 했으면 샤인해야 될 거,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쫄지 마시라. 이게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제 가셔서 차를 B클래스든지 X클래스라든지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플랜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한번 DIY를 하는 방향 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그 스텝을 밟아나가는 영상을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버랜딩을 하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단지 1년이나 2년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한번 전 세계 200개 국가를 한번 가보겠다, 6대를 7대량을 내가 넘어가 보겠다, 뭐 비행기 타고 가시면 돼. 불편하시면 허나 땅바닥을 기어서 내가 남들이 갈 때 안 갈 때를 내가 평생 작정을 한번 하고 내 길 가겠다 하시는 분이라시면 많은 준비를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올 것이고, 또 더욱더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여행을 마칠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여러분들하고 용기를 일궈가면서 목공과 전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레이아웃을 디자인하고 어떤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선이었어요. 바이바이.